저는 이제 직장인 4년 차이고요. 예, 이제 직장에서 일과 인간관계 모두 너무 힘들어서 이제 스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 조직 특성상 불공정한 이제 업무 분장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연차가 제가 아직 낮으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무례하게 할 때가 있어서 많이 화가 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막 소리 지르고 울면서 뛰쳐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좀 직장에서 좀 이 받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조금 더 화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면서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는지, 사실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스님께서 조금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끔한 침을 한 대 놔줄까요? 안 그러면 쓰다듬고 위로를 해줄까요? 둘 다 해주셔도 됩니다. 둘 다 해달라는 거 보니까 위로해달라는 것 같네요. 직장 생활이 아무래도 힘들죠. 옛날에는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직장 생활을 잘한 이유는 가정 생활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없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도 오히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더 보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는 가정에서의 삶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편안한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공부만 하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선배들이 직장 생활 했는 거하고 비교하면 지금 훨씬 좋아졌는데, 이제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온 거하고 비교해서 직장 생활을 맞춰보면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가 부엌에서 나무 떼서 밥하고 또 내과에 가서 빨래하고 길쌈하고 또 애도 4-5명 나가 키우고 이런 거에 비교해서 요즘 아이 키우는 거는 아이도 적고 아파트고 밥통에서 밥하고 세탁기에서 세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면 일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아기 키우는 게 힘들다 그러면 할머니나 어머니 세대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냐. 지금까지 부모 밑에서 자라온 삶에 비해서 직장 생활하랴, 아기 키우랴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는 건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질문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다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심심한 위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지금 직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다. 그럼 우리의 일반적인 관습이 어떻습니까? 군대든 지금 우리가 사는 절에 들어오든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신입사원 이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조금 심부름해야 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문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면 조금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근도 조금 먼저 하고 청소도 하고 식사 같은 거 할 때 좀 갖다도 나르고 이런 게 우리의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잘하고 생활할 때는 자녀가 한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거의 어머니가 다 해주지 아이들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할 때는 그걸 다 누가 한다?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고 거기 고활동 가서 한 4년 있었거든요. 그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애가 그 집 아이가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형님부터 쭉 해서 있는데 가니까 7살짜리가 벌써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뭐 과일 같은 거 갖고 오고 9살짜리는 또 그보다 또 더한 거, 그 물이 귀하니까 물떠가 손 씻게 해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활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보다가 이제 직장에 가면 이랬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사회생활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럼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집에서의 생활이 사회생활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방 하나에 신혼사님을 내가 가서 살아도 잘 살았던 이유가 집에서 살 때는 한 방에 자녀들이 5, 6명이 한 방에 살았거든요. 그래도 결혼하면 부부 둘이 살잖아, 방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결혼해서 살림을 하면 결혼하기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 집에 자녀가 1명 내지 2명 있으니까 자기 방 갖고 응접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 있고 또 어머니가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해주고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하면 신혼살림이 자기가 살아온 집보다 작은 데를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안 하던 밥도 해야 되고 안 하던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혼이 힘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갈 때는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법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다 평등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관습은 남아 있거든요. 인도에도 가면 이렇게 계급차별, 여성 성차별 이런 거 다 법적으로 없어져도 시골에 가면 아직도 전통적으로 여성차별, 계급차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 관습적으로 이게 없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문화가 신참에 오면 조금 심부름하고 하는 거는 제도적인 건 다 평등하게 돼 있지만 이 일반적인 삶의 관습적으로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개선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젊은이들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도 잘못이 아니고 또 관습적으로 이 선배들이 기존적으로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서로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러니까 그 부당한 행위가 이 노동법에 규정된 법규에 위반한다. 부당노동 행위다. 이렇게 될 정도로 자기가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고소를 해야 돼요. 부당노동 행위는 법에 보장된 거니까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거는 아니다. 이건 좀 뭐랄까 관습적인 문제다. 뭐 커피를 꼬라라든지 뭐 심부름을 좀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의 문제일 때는 조금 이게 수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 직장 생활 하려면. 그걸 수용을 안 하고 계속 불평을 하면 어떠냐. 이 선배들부터 좀 밉보인다 그럴까? 좀 그래 되면 어때요? 직장 생활이 어려움이 있죠.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죠. 법적으로 보장된 것에 대한
부당한 행위는 우리가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라도 고발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인 그것이 아니고 관습적인 문제일 때는 그걸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수용하는 게 지나쳐서 불법적 행위를 눈 감아준다. 안 그러면 거기에 노동 착취 현상을 그 현황을 만약 수용한다. 그럼 그건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젊은이가.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게 아니라 관습적인 거를 너무 이렇게 저항을 하고 힘들어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러면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고발해봐야 안 되니까. 그러면 자기만 회사에서 평가가 어떠냐. 성격이 좀 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아까 뭐 신참이라고 뭐 좀 부당하게 대한다. 요런 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된다. 직장 생활에서 일이 좀 많다.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고참들은 조금 한강 같고 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이 정도는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는 이런 뭐 관습적이든 뭐든 이런 부당한 곳에서는 생활하고 싶지가 않다 하면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사표 내고 자기가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게 아까 공무원이라 근데 공무원 같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보장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후회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땐 조금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싶고요. 두 번째는 뭐 이게 참 이 온라인이 아니고 만났으면 제가 쉽게 얘기하겠는데 온라인이라서 조금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런데 자기 조금 지금 예민해져 있어요. 정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은 별거 아닌 거를 자기는 굉장히 그걸 문제 삼고 민감하게 지금 대응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시간 나면 한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료를 해보고 약간 초기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뭐 한 일주일 약을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좀 상담을 해서 좀 심리적 안정을 취해야 되고 심리가 약간 불안하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바깥 일이 별거 아닌데 딴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사는데 자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 정도의 얘기를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심리가 안정된 사람이면 이건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얘기다. 또 조금 힘들면 상사한테 선배님 저 좀 힘듭니다. 조금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힘드니까 저 조금 봐주세요. 제가 익숙해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유머스럽게 하면서 조금 하소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는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럼 자꾸 도망가고 싶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왕따시키고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습관, 자기 업식대로 자기 성질대로 할 뿐이에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는데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결국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제3자에게 물어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런다. 직장 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된다. 혹시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인 것 찾아보니까 꼭 법률적인 위배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좀 수용하고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좀 체크를 해서 지금 자기가 좀 예민해져 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지 신체적 건강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일 때문에 그런지 자기가 어떤 일을 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거를 조금 진료를 받아가 심리적 안정, 진정을 좀 시키면 이런 건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별게 아닐 수도 있다. 자기 더 질문 있으면 해봐요. 저는 그러면은 그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짧게 여쭙고 싶은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너무 촉박하고 막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보통 하시나요? 자기 상태면 저는 뭘 먼저 더 권장하고 싶냐면 병원에 먼저 가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그 자기가 의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이 불안증은. 첫째, 병원에 먼저 가보고, 그리고 가보고 이상이 없다면 다행이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이걸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여라. 이 정도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커피 한 잔 끓여라 그러면 내가 막 커피 졸라고 욕했나? 이렇게 바로 대응하지 말고 예, 알았습니다. 한 잔 정도 빼다 준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말을 해야죠. 회사 사교에 보면 각자 해먹기 돼 있는데, 이거 계속 제가 해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본다. 그랬는데도 또 그렇게 시키면 알았어요 하고 가져와서 한 번 더 갖다 주든지 안 그러면 갖다 주면서 책상에서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옷을 버리게 만들고, 서류를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멀쩡하지만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2번쯤 엎어버리면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커피 끓여주러 여기 왔느냐,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그 정도 갖고 고발해서 그 사람이 면책을 당하고 그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관습적인 거니까. 그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시정할 때도 조금의 시간을 둬야 된다. 시간을.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해주고 한 번 정도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도망을 가야지 그 사람 때문에 내만 도망가면 내가 종로로서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에 상사들이 아따 신입사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래가 나한테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고참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자기가 나한테 상담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심리가 좀 약한 상태에서 오는 거다. 그래서 심리적 상담을 해본다.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해본다. 두 번째, 별거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인다. 직장 달리려면 이 정도는 적응해야지.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다른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조금 더 약간 편하게 하게 됐고요. 왜냐면은 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들 여러 고민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그냥
제가 제 고민도 그냥 여러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제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다 각자 고민이 저렇게 많고 저렇게 힘들고 다 각자 고민을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 이번에 제 고민이 아니니까 들으면서 힘드시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고민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이겠구나. 저는 막 심각해서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큰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편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세상에 실제로 큰 고민은 없습니다. 뭐 결혼해가 이혼한다면 큰 고민 같죠. 스님같이 결혼 안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한번 해본 것만도 그 엄청난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근데 그럼 헤어지는 게 뭐가 그래 큰 일이에요? 근데 뭐 재혼해가 헤어지는 게 그게 뭐 큰 일이야? 아무 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로 삼으면 큰 일이 되고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원래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